한주간의 핫 이슈를 속 시원하게 파헤치는 방송 개판 저희 CBS 노컷뉴스의 절대 간판 핵심 김대영 기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녀 기자의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곽인숙 기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위내시경도 생으로 한 마녀 기자 곽인숙입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진짜 수면 내시경으로 하지 않는 네, 유일한 여기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그래서 오늘도 위아래로 그냥 독서를 뱉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자, 저희가 지난해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또 천국에서 네. 잘 봤다고. 아무튼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출연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거듭 감사를 드리고. 자, 그러면 곽 기자, 종교가 뭐예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지요? 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천주교가 또 최근에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에 나 참 발음도 어려워. 아무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이번 주 개판 오분에서 잡은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메카시즘의 합성어죠. 박카시즘. 그 끝은 이걸로 전했습니다. 메카시즘 이런 거 아시잖아요. 네. 아는 대로 짧게 얘기해 보세요. 미국에서 1950년대, 60년대 그렇지. 그 메카시라는 정치인이 모든 뭐 사회 인사들을 다 좌파다, 그렇지. 빨갱이다 해가지고 공산주의. 다 잡아 쳐넣었던. 뭐 실제로 많은 뭐 찰리 채플린 등 많은 인사들도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았던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왜 지금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시국 미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짧게 정리해 주시죠. 이게 지난 22일에 전라북도 군산에서 박창신 신부님이 그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가 처음으로 사퇴 촉구를 내걸었던 시국 미사라는 맞습니다.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죠.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빨리 명확히 밝혀라라는 그런 내용이 거의 한 90% 이상이었다고 맞습니다. 봐요. 예, 그리고 맨 끝에 이제 NLL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총리, 대통령, 뭐 모든 여건이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군주주의로 몰고 갔고 결국에 뭐 이분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해서 수사까지 착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거의 뭐 전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는 거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창신 신부님이 시국 미사 강독 내용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언론사상 처음으로 전문을 제가 좀 길더라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그걸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천안함 사건 났죠? 천안함 사건.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해요. 천안함 사건 저 NLL 지역에서 한미 군사합동훈련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군사훈련하면 포사격해야 하고 보초도 더 잘 서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지스함에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게 3대나 있다는데 엄청난 그 눈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 함정이 와서 어뢰를 쏘고 갔다. 이해나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북한은 굉장한 기술이 있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거를 빙자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도 배를 만들어 봤으니까 하는데 배가 노후되면 끊어진다 그랬거든.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것이 북한이 했다고 만든 거예요. 왜냐?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종북 문제로 백성을 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NLL 아시죠? NLL이 뭡니까? 여러분 북방 한계선이에요. 그거는 NLL은 유엔 군사령관이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가지 못하게 잠시 그어놓은 거예요. 북한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휴전협정에도 없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군사분계선도 아니에요. 군사분계선 해상에는 없어요. 북한하고도 아무 상관없지만 북한에서는 이 NLL이 우리 공해상 우리 선이다. 왜 이리 와서 훈련하느냐? 여러분 예를 하나 듭니다. 독도는 어디 땅이에요? 우리 땅이죠?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와가지고 독도에서 훈련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대답이 없어요? 쏴버려야지. 안 쏘려면 대통령 그거 뭐하러 있어요? 그러면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에요. 그래놓고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치르고 선거에 이용하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부탁합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 책임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말로 책임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종북몰이로 대한민국이 휩싸이고 있다. 오히려 종북을 굉장히 박 신부님께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자기가 종북 신부가 돼버린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박창신 신부에 대해서 어떤 신부님인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박창신 신부 어떤 신부십니까? 좀 뒤늦게 사제 소품을 받으셨어요. 73년도니까 이분이 지금 70이 넘으셨거든요. 좀 다른 분보다 늦게 받고, 그다음에 전북 민족민주운동 연합,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 주로 전북 쪽에서 계속 활동하셨거든요. 거기 공동의장 한 10년 이상 지내셨고, 그리고 30년 동안 온갖 집회 시위현장 거의 다 다니셨어요. 그 사진을 가지고 2006년도에 사진전도 열기도 하셨고,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외부에 알리려고 노력하셨던 그거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깡패 새끼들을 이용해갖고 찌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다리를 절고 계시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하시고,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대표적인 진보적인 신부님이라고 맞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던 폭탄을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 터뜨린 거라고 봐요. 근데 정의구현 사제단이 뭐 이번만 사퇴하라는 거 아니에요. 2004년도 이라크 파병 결정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 심지어 한 신부님이 손팻말로 노무현이 이완영! 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화 설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죠. 갔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파동 때도 퇴진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죠. 뭐 MB 고우하고 그 팻말은 뭐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거였고, 정권 퇴진하라는 얘기가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도 맞아요. 이번에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치고 나온 거는 정말로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퇴하라 한번 했더니 발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 발끈하지 않으셨습니까? 발끈했죠. 역시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4주 만에 불렀대. 4주 만에 불러놓고는 뭐라고 했죠? 지금 국내에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세게 아주 받치고 받았죠. 그리고 나서 전주지검에서 수사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박찬희 신문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제가 학교를 다녔던 시절과 언론사 시험을 준비할 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계속 단골 메뉴였어요. 사실 이거를 이 법대로 적용하면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법도 아니고. 국가보안법 1장 총칙 1조를 말씀해 주시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항에 보면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 법조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박창신 신부가 반국가 활동을 했습니까? 그리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어지럽혔습니까? 그 발언이? 아닙니다. 답 나왔잖아. 내 말의 법이야. 우리 그냥 지금 보고 바로 해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거든. 제가 법조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사실 이거는 뭐 고발인을 조사하고 피고발인 조사할 문제도 아니다. 대충 고발인도 주장할 게 없잖아요. 이분도 사실 이분이 이 미사 때 얘기한 거 빼고 뭐가 있겠어요. 더 뒤지면 더 골 때리는 거지. 이 고발한 사건 가지고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좀 성의를 보인다면 피고발인 부르고 이분도 불러서 얘기 듣고 그러고 나서 무혐의 낼 텐데, 무혐의까지 가는 것도 얘기가 안 된다. 이게 말뿐인 건데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자극시키는 거고, 민주주의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낚인 거예요, 신부님한테. 정말 이 종북이라는 이슈로 그냥 확 던진 거죠. 그러다가 대통령까지 그냥 확 낚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충돌하는, 정말 종북을 놓고서 완전 충돌하는 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석기 얘기는 통합진보당 세력들은 좀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통진당 그
국회의원 막 쓰러져 가고 지금 다시 가고 했는데 솔직히 아무 관심이 없어. 그쵸. 아무도 지금 좀 안타깝긴 해. 그래서 지금 종북 프레임이 확 죽었다가 이 신부님이 그냥 온몸으로 떠안고 납치를 그러니까. ton져서 그냥 여러분 그 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그 네. 단식 농성하는 것도 좀 우리가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네. 대통령이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관대하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임용을 하셔서 그럼, 지금 뭐. 굉장히 요직에 많이 계시는데 60, 70대 쓰시잖아. 근데 이 70세 먹은 이 할아버지 신부님이 얘기를 한들 그냥 그래 너 떠들어라. 그래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 네, 되지. 이걸 그렇죠. 가지고 그냥 들고 일어나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퇴를 하라는 말도 못하는 그건 독재인 거죠. 민주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누구나 원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네. 어떤 분이 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독재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그분을 불러다가 저녁을 사 먹이면서 말씀하시는 거 잘 듣겠다. 앞으로 내가 그런 얘기 안 나오게 잘하겠다라고 했대요. 좀 아버지는 굉장히 대인배적이잖아요. 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좀 통이 크고 물론 뭐 공과가 있지만 군인 출신이 꼭 통 큰 건 아니야. 전두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좀 아버지의 이런 좀 좋은 면도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은 누구도 그 얼굴을 딱 앞에서 보고 욕하기는 쉽지 않은. 박 기자는 참 이쁜 거 진짜 무지하게 따져. 아 진짜 지금, 예뻐요. 본질을 보란 말이야. 본질 지금 본질이 NLL이 아니야. 정복이 아니야.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고 그러니까 그 예쁨과 그 온화함으로 좀 이렇게 그렇지. 포용하고 감싸 안으면 그렇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켜서 한 건 아니지만 잘못한 부분은 고치겠다. 그러니까 간단한 국정 건데. 개혁하겠다. 그래. 이 얘기를 12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2회째. 지금 12회째. 예,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짜. 매번. 뭐 참. 그래서 한숨이 나오는 거죠. 천주교에 그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아. 탓이로소이다. 네. 이런 게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 프란치스코, 네. 우리 진짜 교황 네.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과연 종교가 정치에 참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분이 이제 현지 시각으로 26일 날에 얘기를 하셨는데요. 안온한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이 잘못될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거짓된 안정감을 심어주는 구조 안에서 침묵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걸 걱정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복 프레임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12회째 한 거는 국가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정말 특검으로 해서 저는 제대로 밝혀내면 그래서 좀 문제 있다 하고 개혁하면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그렇다고 대선 불복이야. 대통령 하야해야 돼. 물러나. 탄핵 안 하잖아. 신부님도 이 미사에서 퇴진을 얘기하시면서 아이 뭐 대통령이 퇴진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발언에서조차. 정말 지금 나가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퇴진이라는 어느 정도 상징적인 의미인 거잖아요. 의미로 해서 잘해라. 남은 그 기간. 자리를 걸 정도로 이게 심각하고 중대한 그렇지. 일이니까 빨리 그렇지. 이걸 마무리 지라는 뜻인데 그렇지, 그렇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국론 분열이 아, 이렇게 받아치는 건 슬로 문제가 스타터 있죠. 맞아. 그렇지 그거야. 그게 이제야 나왔어. 끝날 다 됐는데 지금. 2시간 됐는데 2시간 만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바카시즘의 그 끝은 과연 뭐가 될까? 제가 먼저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번 빚진 거 없으니 제대로 조사해서 국민들 앞에 밝히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시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새롭게 전진하는 정말 인류 정치를 구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인수위 때부터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대통령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당선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당선인의 의중만 살피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을 시켜준 그 의미, 국민들이 당선시켜준 그 의미를 보고 국민들을 위해 충성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오직 박근혜 당선인만 보고 당선인의 눈치만 보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제발 좀 당선의 의미를 되살렸으면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자, 개판호 분전에만 있는 민심 패러디. 자, 이번 주는 감명 깊은 감동 휴먼 드라마였죠? 영화 울지마 톤즈를 저희가 패러디한 짜잔!
울지마 창신. 정말 착하게 생기셨어요. 생긴 것도 선한 눈빛. 네, 뭐 굉장히 어쨌든 선하게 생겼어요. 창신 신부의 감동 휴먼 시국 미사 울지마 창신. 정부의 두뇌 가시 창신 신부님. 당신은 정복입니다. 이렇게 딱 카피 좋네. 해놨습니다. 아무튼 참 웃지만 약간 씁쓸한 울지마 창신이었습니다. 네, 개판 5분 전은 김 기자와 그리고 곽 기자의 질키 주관적인 방송인 걸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정말 새롭고 재미나고 유쾌하게 촌철살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크리스마스 때 뭐 하죠? 방송 녹화해야지. 미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누구 데려오지?